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총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 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대정부 질문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자마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는 마치 기관총처럼 국회에 난사되었고 그 표적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혜 의원은 숨길 것도 돌려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이재명을 향해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고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지만 김은혜 의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유 외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 일부는 이재명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 조사국의 계엄 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행위 자체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중대 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글로벌 빌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망신거리가 되는 거죠. 김은혜 의원은 이어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글로벌 빌런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어들은 마치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바로 김 의원이 최근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라고 직접 물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에서조차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이 문제를 미국이 먼저 알고 있고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시선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김은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는데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하며 이재명이 미국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리스크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하자 민주당 측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고 김은혜 의원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민주당 측의 고성도 점점 더 거칠어졌는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항상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원전 관련 연구개발 R&D 예산을 무려 90% 삭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완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 냉각 기술, 빌 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이 혁신 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협력 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해놓고 성장이라뇨. 이거 한참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박씨 물어오라는 농물부 심보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의 중요한 협력 사업인 원전 R&D를 90% 삭감해놓고도 경제성장 운운하는 민주당. 김은혜 의원은 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한참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놓고 무럭무럭 자라라고 덕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을 조롱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김 의원은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넘어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조차 이재명을 불안한 인물로 보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는데 마치 한미일 협력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 양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김은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한미일 협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하게 말했는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더욱 치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보낸다면 이것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 최권한 대행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그렇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요. 북한에 현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곧 국제법 위반이며 동맹국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더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라고 본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그를 동맹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는가? 이 질문이 터져나오자 야당 측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질렀는데 마치 무언가에 몹시 찔린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주재하던 주호영 국회 부회장을 향해 경고 조치를 취하라는 고성이 쏟아졌으나 김은혜 의원은 이들의 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물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거짓이 아니라면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본다.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최권한 대행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적어도 한미 협력 강화를 부정하지는 않았죠.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북제재 위반 문제까지 꺼내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가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며 대북제재 위반자를 해외에서도 체포하고 신병을 인도하며 심지어 현상금을 내걸어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법적 물리적 조치를 동원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데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북제재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며 무자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이제 단순한 미국 내 법 집행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VOA는 1월 14일 미국 사법당국이 해외에서도 대북제재 위반자를 색출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자들이 미국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동반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VOA는 1월 7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웬성화의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그의 국적은 중국으로 기재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그가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남성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내에서 총기와 탄약을 조달하는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국에 몰래 잠입해 불법 체류하며 무기 밀거래를 시도했으며 미국 롱비치항에서 선적한 무기를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전달하려는 계획을 실행했죠. 미국 법무부는 웬성화가 공모자 계좌를 통해 200만 달러, 하나 약 26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불법 무기 조달과 북한으로의 전달에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웬성화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위반 사범에 대해 사정없이 철퇴를 내리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사범을 이토록 강경하게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자금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년간 대북 제재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이 오히려 고도화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숨겨진 거래와 은밀한 금융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데요. 미국은 이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이 지난해만 해도 20명이 넘었죠. 이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미국은 단속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는데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감시나 경고가 아니라 직접 체포하여 미국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 사태를 직시하고 감옥에 갈 준비는 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깨닫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거듭 강조되었듯 미국이 직접 체포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미 다수의 인물이 기소되었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강력한 화력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들을 체포하여 미국 감옥에 수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300만 달러, 거기에 500만 달러를 더하면 무려 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미국은 이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돈이 북한의 ICBM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재판부조차 이재명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재명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왜냐? 직접 결제를 했고 심지어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감옥에 간다면 그는 과연 몇 년을 선고받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우리처럼 관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 그런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죄에 대한 형량이 끝이 아닙니다. 800만 달러 송금했다고 징역 10년, 또 다른 불법 거래, 징역 15년 추가, 부정선거, 징역 20년. 하나하나 합산해서 죄를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받을 형량은 10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곧 행동할 것이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인사들은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